음식은 Every Life with You. 안녕하세요. 매생이 소톡스톡의 진행자 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방송 일정이 변경되어서 조금 늦게 찾아뵙게 되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오프닝 끝나고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재밌고 맛있는 음식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세요. 매생이 소톡스톡? 그럼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라디오 매생이 소톡스톡이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 금요일 주 2회 방송을 해왔는데요. 이번 방송부터 주 1회, 월요일에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주 방송 후 나머지 한 주는 쉬어가는 것으로 스케줄이 변경되었습니다. 호기롭게 일주일에 2번을 선택했는데 각자 본업이 있어서 그에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방송하는 사람의 실수죠. 방송 횟수가 줄어서 아쉽지만 방송 횟수가 줄어든 만큼 더 재미있고 유익한 매생이 소톡스톡이 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미디어 속 음식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스틸러 소톡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가져온 작품은 바쁘고 고단한 도시 생활에 지친 청춘들에게 작은 안식처가 되어주는 힐링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고 나면 화려하지는 않지만 수수하고 따뜻한 엄마의 집밥이 떠오르게 해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스틸러 소톡에서 알아볼 작품은 바로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여러분, 리틀 포레스트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배우님들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음식도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 색감이 너무 예뻐서 좋아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영화 제목만 들어도 영화 장면들의 산뜻한 색감이랑 따뜻한 느낌을 떠올리곤 하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잠깐! 2018년 한국에서 개봉했던 영화 리틀 포레스트. 알고 보니 원작이 있는 리메이크 작품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원작 영화인 일본판 리틀 포레스트는 한국보다 3년 앞선 2015년에 먼저 개봉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영화 한 편의 4계절을 모두 담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에서는 여름과 가을편, 겨울과 봄편, 4계절편 이렇게 총 3편이 개봉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일본에서 개봉했던 영화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연재했던 만화를 원작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은 저도 몰랐던 이야기라서 방송을 준비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만화로 보면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지네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만화도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는 주인공이 요리를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요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을 살펴보면 한국판과 일본판 영화에 똑같이 등장하는 요리도 있지만요. 한국판에만 등장하는 요리, 일본판에서만 등장하는 요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에 등장하는 요리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일본판과 한국판에서 모두 등장하는 요리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한국판 영화 기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음식은 된장국입니다.
그동안 도시에서 느꼈던 허기를 채우기 위해 했던 요리라고 소개되는데요. 한국판에서는 눈 속에서 직접 배추를 따와서 배추 된장국을 만드는데요. 일본판에서는 직접 재배한 시금치를 넣은 된장국이 나온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된장국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 두 주인공 모두 국과 밥으로 소박한 한 끼를 먹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나라 모두 된장국은 따뜻한 집밥이라는 이미지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니밤이라고도 불리는 밤조림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가장 먹어보고 싶었던 요리인데요. 껍질을 벗긴 밤을 설탕과 함께 병에 졸이는 디저트입니다. 두 영화에서 모두 조리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밤 껍질을 벗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쓴맛을 빼려고 물에 재우고 두꺼운 털 껍질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밤을 여러 번 끓이고 설탕에 재워두기까지 하는데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요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한국편에서는 밤을 주워온 주인공이 엄마와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밤 조림을 만드는데요. 일본판에서는 동네에 밤조림을 만드는 게 유행이라 만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집집마다 레시피가 조금씩 다르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소소한 이야기가 영화의 재미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음식은 곶감입니다. 저는 곶감이 한국에만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판 영화를 보니까 곶감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감 껍질을 벗겨서 줄에 하나씩 끼워서 말리는 방식이 정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던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수제비와 봄나물튀김, 파스타, 막걸리와 비슷한 아마자케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들이 일본판 영화에 등장하는데요. 한국판 영화와 일본판 영화를 보면서 비슷한 음식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말이죠. 비슷한 음식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각 나라의 특색을 살린 음식들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편과 일본편에는 어떤 음식이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각각 요리 3가지씩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한국판에만 나오는 음식이 뭐가 있나 살펴보니까요. 떡볶이가 나오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라면 학창시절 친구들과 추억이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이잖아요.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먹는데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온 친구를 위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도록 아주 맵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리 과정을 보면 떡과 고추장을 넣고 양배추와 매운 고추를 왕창 넣어서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인공이 위에 구멍 난다고 친구를 걱정하기도 하는데 보기만 해도 제어가 아려오는 것 같네요. 그런데 매운맛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이 너무 한국인 같아서 재밌었고요. 왠지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공감이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은 오이 콩국수입니다. 콩을 갈아 만든 고소한 콩물에 오이를 면처럼 가늘게 썰어 넣은 요리인데요. 사실 제가 콩국수를 좋아해서 자주 먹는 편인데 오이로 만든 면이 들어간 콩국수는 이 영화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맛이 굉장히 궁금했던 음식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주인공이 더운 여름날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오이 콩국수를 먹는데요. 저는 국수면을 오이로 만들어서 더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아마 그냥 일반 밀가루면을 썼다면
지금보다 덜 시원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궁금해지는 음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음식은 삼색 시루떡입니다. 저는 시루떡이 한국 사람들의 삶과 가까운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고사를 지낼 때도 그렇고 새로 이사를 해서 이웃들과 인사를 할 때도 그렇고 이 시루떡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친구들과 함께 삼색 시루떡을 만드는데요. 하얀 쌀가루만 쓰는 게 아니고 시금치와 치자를 우린 물을 넣어서 알록달록 예쁜 색을 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색깔만 넣었을 뿐인데 더 맛있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본판에서만 등장하는 음식들을 한번 알아보죠. 가장 먼저 볼 음식은 곤들메기 소금구이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음식인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생선의 내장을 손질한 후 긴 나무꼬치에 꽂아 구운 생선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만화나 영화를 좀 보신 분들은 비주얼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식 요리법에 대해 잘 아는 거는 아니지만요. 저는 이 생선구이가 요리법에서부터 일본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나토 떡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든 나토를 찰진 떡에 묻혀서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나토가 생으로 먹는 일본식 청국장 같은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나토떡이 일본을 대표하는 식재료 나토를 넣어서 만든 음식이라서 영화 속 음식 중 가장 일본 느낌이 나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음식은 스프입니다. 이 요리는 주인공이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만드는 음식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하얀 스프에 당근과 감자, 닭고기가 큼직하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프는 한국에서도 접하기 쉬운 음식이죠. 인스턴트로 나오기도 하고 양식집에 가면 식전 요리로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영화에서처럼 스프를 메인 요리로 먹는 모습은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스프를 먹은 후 다음 요리가 나오나 기다리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위 음식들 외에도 우스터 소스, 오리로스, 생크림 케이크 등 다양한 요리가 나옵니다. 일본판 리틀 포레스트는 3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국판보다 더 다양한 요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린 음식들 말고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의 영화 TMI인데요. 사실 한국에서 개봉한 리틀 포레스트에는 고기가 들어간 음식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이 영화를 연출하신 임순례 감독님이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고 식사도 채소 위주로 먹는 비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기를 사랑하는 고기 러버거든요. 그런데 한국판 영화 속에 나왔던 음식들이 다 맛있어 보여서 신기했어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비건 요리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 새로운 레시피를 얻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리틀 포레스트 속 음식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음식을 주제로 영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과 잘 어울리는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작품이었습니다.
한국판도 일본판도 음식을 너무 맛있게 영상에 담아서 보는 내내 정말 배고팠던 영화라서요.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리틀 포레스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다음에는 더 맛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까요.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고 든든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음식은 Every Life with You. 매생이 소톡스톡의 진행자 덴지, 작가 김지였습니다. 안녕.